지금 메콩 강변 한복판에서 한국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4층짜리 콜룸, 29층 VIP 전용실, 그리고 철문으로 봉쇄된 단지. 그 안에선 하루 3,000명의 사람이 숫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0명 합동특수팀을 투입하고 국정원이 추적한 21조 원 세탁망을 동결시킨 겁니다. 총 대신 증거로, 외교 대신 실행으로. 캄보디아의 하늘은 침묵했고 철문은 열렸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귀가 작전. 이제 그 충격의 48시간을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고객님, 저희 애널리스트 팀이 분석한 결과. 고객님, 저희 애널리스트 팀이 분석한 결과. 100명의 단체 채팅방. 100개의 똑같은 문장. 복사, 붙여넣기, 전송.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6시 47분, 제 책상 위로 A4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제목은 메콩권 철문 단지 내부 증언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 3장, 녹슨 철문, 하늘로 올라가는 검은 연기, 그리고 휴대폰 화면 캡처.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외교부 위기대응 TF를 맡은 지 11년째였죠.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캡처 속 대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사람인데 문장이 똑같았거든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7시 12분, 긴급 TF 소집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은 5명. 정보기관 분석관 장도윤, 국가수사본부 문진국 대장,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메콩권 인권변호사 리나타나. 스크린에 제보자의 음성 파일이 재생됐어요. 4층 전체가 콜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줄에 20명씩 4줄. 모니터 80대가 동시에 켜져 있어요. 새벽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화장실은 5분, 식사는 10분. 초과하면 전기 충격기예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음성이 계속됐어요. 철문은 3겹입니다. 안쪽 문은 번호키, 중간 문은 지문인식, 바깥 문은 경비가 지킵니다. 창문은 용접으로 막혀 있어요. 나가려고 했던 사람 둘 사흘째 안 보입니다. 그날 밤 건물 뒤에서 연기가 났어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문진국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화장로 추정시설입니다. 위성사진에서 굴뚝 구조물이 확인됐어요. 리나타나가 화면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 고발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정보입니다. 이 건물엔 한국인만 최소 70명 이상 갇혀 있어요. 일부는 빚 때문에, 일부는 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속아서 왔습니다. 들어간 뒤엔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대본만 읽게 됩니다. 장도윤이 자료를 넘겼어요. 피해 신고 접수만 이번 달 187건입니다. 패턴이 동일해요. 투자 상담, 코인 거래, 대출 알선. 전부 같은 멘트, 같은 흐름, 같은 계좌 루트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철문, 연기, 복붙 대본.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었어요. 공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원료로 집어넣고 거짓말을 생산하고 돈을 뽑아내는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그 벨트는 지금도 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어요. 사람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공정을 멈추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지금 당장 TF를 가동합니다. 외교부, 정보기관, 수사본부 전 라인 오픈. 72시간 안에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멈출 방법을 찾아냅니다. 장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문진국이 펜을 들었습니다. 리나타나가 화면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컨베이어는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존재를 알았어요.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보였으니까요. 이제 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좌표가 찍혔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메콩권 지도가 떴어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철문 단지의 위치였죠. TF 2차 회의. 소집 12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외교부 동남아국장, 정보기관 국제금융팀장 장도윤, 국가수사본부 문진국 대장,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현지 대사관 참사관.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48시간. 그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해야 했어요. 첫 번째 축은 외교였습니다. 동남아 국장이 현지 대사관 라인을 정리했어요. 해당국 외교부 차관 직접 초치, 면담 시간은 현지 시각 내일 오전 10시. 테이블 위에 올릴 카드는 2장, 여행경보 3단계 격상 예고, ODA 사업 재검토 가능성. 압박이 아니라 우려라는 톤으로 포장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협력하거나 고립되거나. 참사관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상대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주권 침해 프레임으로 맞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축이 필요했어요. 경제. 장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암호화폐 흐름도가 펼쳐졌어요. 현지 은행 3곳, 암호화폐 거래소 5곳, 체인 브리지 17개 경유지. 복잡하게 얽힌 루트였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현지 중앙은행과 연결된 메인 계좌 2개. 그 2개만 막으면 전체 흐름이 멈춘다는 분석이었어요. 동맹국 금융정보기관과 동시 동결 요청. 48시간 안에 트리거 작동 가능. 단, 현지 정부 협조 없이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와 경제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외교 라인이 면담 테이블에 앉는 순간 금융 라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말로 압박하는 동안 숫자는 이미 얼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축은 현장이었습니다. 문진국 대장이 지도를 확대했어요. 철문 단지 반경 5km 내 주요 거점 7곳에 빨간 원이 그려졌습니다. 공항, 병원, 은행, 통신탑, 도로 분기점, 헬기장, 그리고 항구. 모든 탈출 동선이었죠. 190명 투입 가능. 수사팀, 보호팀, 포렌식팀 3개 축으로 나눠 동시 진입.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인질 리스크. 그들이 먼저 눈치채면 70명이 위험해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질 리스크와 지연 리스크. 2개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인질이 위험하고 너무 느리면 그들은 흩어집니다. 그래서 48시간이었습니다. 외교 라인이 면담을 시작하는 순간 경제 라인은 이미 동결 트리거를 준비하고 현장 라인은 거점 포위를 완료하는 겁니다. 세 축이 동시에 조이면 그들은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판단할 여유도 대응할 공간도 사라집니다. 동남아 국장이 펜을 들었어요. 여행경보 3단계 격상. 내일 오후 2시 발령 준비 완료. 장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금융정보 공유 요청서. 오늘 밤 12시 발송 예정. 문진국 대장이 지도에 빨간 선을 그었어요. 거점 7곳 동시 배치. 내일 오후 6시 완료 목표. 참사관이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관 비상 연락망 가동. 지금 당장 시작.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빨간 점 하나를 중심으로 3개의 원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원, 경제의 원, 현장의 원. 48시간 안에 그 원들은 하나로 모일 것이었어요. 제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좌표가 찍혔습니다. 이제 깃발을 꽂을 차례 대한민국. 회의실 시계가 오후 7시 23분을 가리켰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포위선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얼면 총성이 필요 없습니다. 장도윤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멈춰 있었어요. 화면엔 587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 26시간째. 정보기관 지하 3층 금융추적실. 모니터 12대가 동시에 켜져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암호화폐 흐름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믹서, 브리지, 체인 환승. 복잡하게 얽힌 루프였죠. 하지만 장도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메인 브리지 3개, 현지 은행 연결 계좌 2개. 여기가 심장입니다. 그의 옆에 선 분석팀원이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지난 6개월간 587개 지갑을 경유한 자금 흐름, 총 21조 원 규모. 한국에서 시작된 돈이 17개 국가를 거쳐 메콩권으로 흘러들어갔고 다시 암호화폐로 세탁되어 순환하는 구조였습니다. 빈총일 수도 있었어요. 장도윤은 그 불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결 트리거를 당겨도 상대가 이미 자금을 빼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죠. 공포만 주고 실효는 없는 말 그대로 빈총.
그래서 더 정밀해야 했습니다. 동맹국 금융정보기관 5곳과 동시 연락망이 구축됐어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스위스.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에 동시 동결 요청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시차를 계산해서 정확히 같은 순간 트리거를 당기는 것. 오후 3시 17분. 장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동맹국 담당자들의 준비 완료 메시지가 차례로 들어왔어요. 미국 동부 시각 새벽 2시 17분, 싱가포르 오후 4시 17분, 도쿄 오후 5시 17분. 모두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트리거 카운트. 5분 후 작동. 장도윤의 목소리가 추적실에 퍼졌어요. 팀원들이 각자 화면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대기했죠. 5분이 길게 느껴졌어요. 모니터 속 숫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돈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어요. 3시 22분. 장도윤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동시에 5개국에서 동결 명령이 실행됐어요. 메인 브리지 3개가 일제히 차단됐고 현지 은행 연결 계좌 2개가 동결됐습니다. 화면 속 흐름도에서 초록색 선들이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3분. 추적실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4분째 화면이 변했어요. 587개 지갑 중 412개의 출금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동시다발적이었어요. 누군가 급하게 자금을 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지가 막혀 있었죠. 출금 요청은 대기 상태로 떴고 거래는 정지됐습니다. 환율 급등 시작. 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지 통화 대비 달러 환율이 3% 급등했습니다. 5분 만에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요. 대량 매도 주문이 쌓이고 있었지만 브리지 차단으로 인출이 막혀 있었습니다. 돈이 갇혔습니다. 장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현지 금융당국에서 온 긴급 문의였습니다. 중앙은행 연결 계좌 2개가 동결되면서 지역 금융망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죠. 뱅크런 조짐.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21조 규모의 자금이 한순간에 얼면 연결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현지 정부 입장에선 공포였습니다. 3시 35분. 동맹국 통보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동결 조치 완료, 법적 근거 확보, 48시간 유지 가능. 5개국 모두 같은 답이었습니다. 장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빈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을 정확히 맞췄어요. 화면 속 빨간 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587개 지갑 중 480개가 동결 상태로 전환됐어요. 나머지 107개도 출금 경로가 차단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21조의 흐름이 멈췄습니다. 장도윤의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졌어요. 등받이에 기댄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추적실 팀원들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총성 없는 전쟁. 숫자만으로 상대의 심장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빨간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돈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돌리던 연료가 끊긴 것이었죠. 장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를 얼리면 총은 조용해집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어요. 한서진으로부터였습니다. 트리거 작동 확인. 현장 투입 준비 완료. 48시간 포위 2단계 진입.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린 전쟁이 아니라 귀가 작전을 합니다. 끝까지 전원. 문진국 대장의 목소리가 작전 브리핑룸에 울렸어요. 19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 38시간째. 검은 제복을 입은 인원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수사팀 80명, 보호팀 70명, 포렌식팀 40명. 각자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돌입, 보호, 증거 확보. 문진국은 브리핑 스크린을 켰어요. 철문단지 3D 모델이 떴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곽 7개 거점, 공항, 병원, 은행, 통신탑, 도로 분기점, 헬기장, 항구. 동시 진입. 한 곳이라도 늦으면 연락망이 작동하고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오후 6시 정각 투입 예정이었어요. 현지 시각 오후 5시 47분. 190명이 거점별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항팀 27명, 병원팀 19명, 은행팀 22명,
통신탑팀 15명, 도로 분기점팀 31명, 헬기장팀 18명, 그리고 철문단지 직접 투입팀 58명. 드론 12대가 상공에서 대기했어요. 바디캠 190개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각 팀원의 시야가 실시간으로 지휘본부 스크린에 송출됐죠. 포렌식 장비가 트럭 세대에 실렸습니다. 문진국의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거점 1번 배치 완료. 거점 2번 배치 완료. 거점 3번 배치 완료. 하나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7개 거점 모두 정확히 오후 5시 58분에 배치를 마쳤어요. 2분 남았습니다. 문진국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인 교전의 가능성, 내부 배신의 공포, 인질 상황의 리스크. 모든 변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 6시 정각. 전 거점 동시 진입. 문진국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문단지 정문에 검은 제복의 인원들이 도착했어요. 58명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번호키 해제, 지문인식 우회, 외곽 경비 제압. 3분 만에 첫 번째 철문이 열렸습니다. 드론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어요. 실시간 영상이 지휘본부로 전송됐습니다. 복도, 계단, 각 층 구조가 화면에 펼쳐졌죠. 2층 계단 쪽에서 인원 포착. 약 40명. 드론 영상이 전환됐어요. 계단 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앉아 있었고 일부는 벽에 기대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보호팀이 먼저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안전합니다. 진정하세요. 목소리가 2층에 울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엔 공포와 의심이 섞여 있었죠. 구출인지 또 다른 통제인지 구분할 수 없는 표정들이었어요. 보호팀원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무기가 없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여권 확인합니다. 귀국 절차 시작합니다. 한 명씩 신원이 확인됐어요. 한국인 67명, 조선족 8명, 현지인 3명. 일부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압수당한 것이었죠. 수사팀이 각 층으로 분산됐습니다. 바디캠이 모든 공간을 기록했어요. 4층, 6층, 29층. 각 층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졌지만 지금은 사람을 먼저 빼내야 했습니다. 포렌식 팀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서류, 전자기기, 물리적 증거물. 손대지 말고 사진 찍고 봉인하고 운반.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였습니다. 6층에서 관리자급 인원 5명이 발견됐어요. 현지인 2명, 조선족 3명.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미 외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오후 6시 47분. 7개 거점 전체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공항 통제 완료, 병원 감시 완료, 은행 계좌 동결 확인, 통신탑 신호 차단, 도로 봉쇄 유지, 헬기장 폐쇄. 모든 탈출로가 막혔어요. 철문 단지에서 귀환 인원 78명이 버스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일부는 피해자였지만 일부는 가담자였습니다. 강제로 끌려왔지만 결국 사기에 가담한 사람, 협박당했지만 다른 사람을 감시한 사람. 경계가 모호했어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구속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문진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 수갑. 귀국 후 조사. 78명 모두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보호 대상이면서 동시에 조사 대상.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귀환이지만 책임을 묻기 위한 호송이기도 했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됐어요. 수갑찬 귀환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일부는 울고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역설적인 장면이었어요. 구출인 동시에 연행, 보호인 동시에 구속. 문진국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보호 호송 시작. 공항까지 27km, 예상 도착 시각 오후 8시 14분. 드론이 버스 위를 따라갔어요. 도로 양옆엔 분기점팀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추격이나 방해에 대비한 것이었죠. 190명의 작전이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철문은 열렸고 사람들은 나왔고 거점은 확보됐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수갑찬 이들 중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담자인지, 그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문진국은 바디캠 화면을 바라봤어요. 버스 안 78명의 얼굴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안도, 죄책감,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여긴 전장이 아니라 귀가 작전입니다. 문진국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전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긴 과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속였지만 우리의 증거로 멈춥니다. 포렌식팀 책임자가 봉인된 증거 상자를 열었어요. 철문 단지에서 확보한 물품들이 하나씩 꺼내졌습니다. 귀환 48시간 후. 국가수사본부 분석실. 테이블 위에 A4 용지 87장이 펼쳐졌어요. 모두 같은 형식이었죠. 상단에 스크립트 A-1, 스크립트 B-3 같은 코드, 그 아래로 빼곡한 한국어 문장들. 저는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애널리스트 팀이 분석한 결과 현재 시장 상황은 매우 유리합니다. 투자 수익률 87%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금 바로 계좌 이체하시면 VIP 등급 혜택이. 문법은 완벽했어요. 어조는 친절했고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이었죠. 두 번째 장을 펼쳤어요.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87장 전부 같은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어요. 복사, 붙여넣기, 전송.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 장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4층 콜룸에서 압수한 모니터 복원 데이터였어요. 단체 채팅방 로그가 스크롤됐습니다. 100개의 계정, 1개의 대본. 같은 문장이 0.3초 간격으로 전송됐어요. 타이핑 흔적은 없었습니다. 전부 복사였죠. 화면 속 대화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반복이었습니다. 장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시트. 좌측엔 고객 번호, 우측엔 투자 성공 사례, 수익률 그래프, 전문가 코멘트.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전부 허구였습니다. 가짜 애널리스트 시스템. 고객이 입금하면 자동으로 수익 발생 알림이 전송됐어요. 실제론 아무 투자도 없었지만 화면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고객은 돈이 불어나는 줄 알고 추가 입금을 했죠. 완벽한 환상. 그래프도 알림도 수익도. 전부 코드가 만든 신기루였어요. 문진국 대장이 다른 증거 상자를 열었습니다. 투명 봉투 안에 전기 충격기 12개가 담겨 있었어요. 검은색 플라스틱 손잡이, 은색 전극 2개. 사용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4층 콜룸각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귀환자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할당량 미달 시 사용. 도망 시도 시 사용. 항해 시 사용. 유혹과 강제. 처음엔 고수익 일자리 광고였어요.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숙식 제공, 경력 무관. 달콤한 말로 사람을 끌어들였죠. 하지만 철문 안으로 들어가면 여권이 압수됐고 휴대폰이 사라졌고 대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엔 전기 충격기. 포렌식 팀원이 USB를 꺼냈어요. 29층에서 확보한 파일. 암호화돼 있었지만 복호화에 성공한 것이었죠. 노트북 화면에 29층 내부 구조도가 떴습니다. VIP 전용 동선, 통제실 배치도 인원 명단.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통제실은 29층 동쪽 끝. 전망 좋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곳에서 4층 콜룸 실시간 모니터링 할당량 체크, 수익 현황 집계가 이루어졌어요. 책임자급 5명이 교대 근무. 커피 머신, 가죽 소파, 대형 모니터 6대. 화면이 전환됐어요. CCTV 영상. 29층 복도를 걷는 정장 차림 남성 3명.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여유로운 걸음걸이, 느긋한 표정.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키카드 로그 347건.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4층에선 사람들이 전기 충격기에 떨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건물. 29층에선 커피 향이 퍼지고 수익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렸죠. 두세 개. 하나는 지옥, 하나는 왕국. 문진국이 증거 목록을 한 장에 정리했어요. 한국어 대본 87종, 가짜 애널리스트 시스템 파일 1240개, 전기 충격기 12개,
29층 VIP 출입 기록 347건, CCTV 영상 92시간 분량. 모두 법정 제출 가능. 장도윤이 화면을 닫았습니다. 조직적 범죄, 인신매매, 강요 혐의. 단순 사기를 넘어선 구조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 대본들을 다시 봤습니다. 87장의 종이. 그 안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수백 명의 가담자가 있었어요. 한국어로 속이고 한국어로 통제하고 한국어로 돈을 뽑아낸 시스템. 하지만 이제 우리의 증거가 그 언어를 멈춥니다. 포렌식 팀원이 마지막 상자를 열었어요. 여권 42건. 압수당했던 것들이었죠. 표지가 낡았고 일부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각 여권 안엔 누군가의 얼굴 사진, 생년월일, 주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부 귀환자에게 반환 예정. 저는 그 여권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들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건 또 다른 질문이었죠. 대본은 붕괴했습니다. 29층은 드러났고 4층은 증거로 봉인됐어요. 하지만 카르텔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졌을 뿐,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이 박혀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동남아국장. 현지 정부 반응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면담 요청 수용. 내일 오전 협상 테이블.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습니다. 증거는 확보했고 이제 판을 뒤집을 차례였어요. 협력하거나 고립되거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 회의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현지 외교부 차관을 바라봤어요. 50대 중반, 회색 정장, 가지런히 정돈된 머리.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중간에 앉았어요. 양쪽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권 침해 우려, 일방적 작전 진행, 사전 협의 부족. 예상했던 프레임이었어요. 목소리엔 불만이 담겨 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여행경보 3단계 격상 예고문. 발령 예정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4시간 남았습니다. 차관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됐어요.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여행경보 3단계. 철수 권고. 한국 기업 투자 중단, 관광객 급감, 신용등급 하락 우려. 경제적 타격이었죠.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ODA 사업 재검토 내부 문서. 진행 중인 인프라 사업 3건, 총 2,800억 원 규모. 조건부 보류 가능성. 문서 하단엔 기획재정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차관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빨라지는 리듬. 긴장의 신호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자료. 장도윤이 정리한 금융보고서. 21조 동결로 인한 현지 금융망 파장 분석. 환율 급등 3%, 암호화폐 거래소 이상 징후, 중앙은행 연결 계좌 2개 동결로 인한 지역 은행 유동성 경고. 뱅크런 조짐. 차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위기였죠. 통역관이 조심스럽게 차관의 말을 전했어요. 현지 정부로선 카르텔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 단속의 어려움, 초국경 범죄의 복잡성, 주권국 한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의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이죠. 테이블 위에 새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합동 단속 제안서. 3종 패키지. 첫째, 현지 정부 주도 합동 단속. 한국 수사팀은 자문 역할. 주권은 존중. 둘째, 현장 참여 허용. 증거 확보와 귀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 인원 동행. 셋째, 즉시 송환 협력. 법적 절차 간소화, 48시간 내 출국 보장. 차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시선이 내려갔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3분. 오후 2시까지 3시간 37분 남았습니다. 여행경보 발령 전까지 답을 주시면 우린 이 서류를 보관합니다. 발령 후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말하진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추가 제재, 국제공조 확대, 금융 압박 강화. 차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통역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은 전해졌습니다. 10분이 흘렀어요.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부 수용 의사. 단 현지 정부 주도 원칙 명시, 언론 공개 시 합동작전 강조, 한국 단독 작전 아님을 분명히 할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의 가능합니다. 오만이 균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르텔을 묵인했던 구조, 뇌물과 결탁으로 얽힌 관료 라인, 손쉬운 자금줄. 그 모든 것이 21조 동결과 여행경보 카드 앞에서 흔들렸어요. 차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합동 단속 합의서 서명. 오전 10시 51분. 세 종류의 압박이 하나로 모인 결과였어요. 외교 라인의 경보 카드, 경제 라인의 자금 동결, 현장 라인의 증거 확보. 삼각형이 완성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현지 국가경찰청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합동 단속 현장 책임자. 문진국과 악수를 나눴죠. 잔존 거점 4곳 동시 단속. 내일 오전 6시 진행. 차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이건 그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카르텔과 연결된 내부 라인이 있을 수 있었고 작전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붐비는 거리, 평범한 일상. 그 안 어딘가에 또 다른 철문 단지가 있을 것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본부. 여행경보 발령 보류 지시. 합의 완료 확인.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왕국은 균열됐지만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6시 합동 단속이 그 뿌리를 얼마나 뽑아낼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협력하거나 고립되거나. 그들은 협력을 선택했어요. 압박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 때문인지.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단계였어요. 합동 단속, 잔존 인원 구출, 그리고 끝까지 전원 귀가.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연민과 법은 함께 갑니다. 줄은 우리가 긋습니다. 귀환 2주 후. 국가수사본부 조사실. 저는 유리창 너머 조사실을 바라봤어요. 78명이 개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조사관 1명, 변호사 1명, 심리상담사 1명. 삼각구도였죠. 피해자인가 가담자인가. 그 경계를 긋는 작업이었어요. 첫 번째 조사실. 20대 후반 남성.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갔다는 진술. 하지만 도착 후 여권 압수, 4층 콜룸 배치, 대본 강요. 3개월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전기 충격기를 7번 맞았다는 증언. 팔뚝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조사실. 30대 초반 여성. 빚 독촉 때문에 갔다는 진술. 처음 2주는 피해자였지만 3주차부터 조장 역할. 신입 감시, 할당량 체크, 이탈 시도자 보고. 대가로 전기 충격기 면제, 식사 추가 제공. 피해자이자 가담자. 세 번째 조사실. 40대 중반 남성. 6개월 근무. 관리 자급. 4층 콜룸 인원 배치, 할당량 설정, 수익 보고. 29층 VIP와 직접 연락. 월급 800만 원 수령.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진술. 명백한 가담자. 문진국 대장이 제 옆에 섰어요. 78명 중 47명은 강제 투약, 감금, 폭행 흔적이 명확합니다. 신속 보호 대상이죠. 나머지 31명은 경계가 모호해요. 피해로 시작했지만 가담으로 전환된 케이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 31명은요? 15명은 조장급 이상. 관리 업무, 감시 역할, 금전 수령 확인. 기소 의견입니다. 16명은 회색지대. 협박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에 가담. 법률 검토 중이에요. 회색지대.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어요. 강요된 범죄는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가? 피해와 가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네 번째 조사실. 20대 초반 여성. 울고 있었어요. 조사관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탈출하고 싶었어요. 매일 울었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대본 읽는 게, 거짓말하는 게. 할당량 채우면 전기 충격기 안 맞으니까.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제가 전화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저처럼 힘들었을 거잖아요. 돈 잃고 속고 울었겠죠. 그게 제 잘못이에요. 강요당했어도 결국 제가 한 거니까. 조사관이 기록을 멈췄습니다. 심리상담사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유리창에서 물러났습니다. 죄책과 안도와 분노. 세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귀환자들은 구출됐지만 마음속 철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진국이 서류를 넘겼어요. 강제 투약 입증 사례 12건, 감금 증거 47건, 폭행 흔적 23건. 전부 신속 보호 가동 대상입니다. 심리치료 병행, 법률 지원 연결,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진행 중이에요. 가담자 기소는요? 관리자급 15명 전원 기소 의견 확정. 사기 방조, 감금, 폭행 혐의. 증거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15개의 이름. 각 이름 옆엔 혐의 내용, 증거 목록, 형량 예상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민과 법. 둘 다 필요했어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가담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긋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5번째 조사실. 30대 중반 남성.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전 피해자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고 갔어요. 돈 벌려고. 불법인 줄 알았지만 잡힐 거라곤 생각 안 했죠. 근데 잡혔네요. 조사관이 펜을 들었어요. 후회하십니까? 후회요? 잘 모르겠어요. 돈은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감옥 가겠죠. 그럼 본전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사실 유리창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각 창 너머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울음, 침묵, 항변, 담담함. 78개의 인생. 누군가는 구출됐고 누군가는 기소될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치료받고 누군가는 처벌받을 것이었죠. 장도윤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어요. 회색지대 16명 법률 검토 완료됐습니다. 10명은 집행유예 권고, 6명은 기소유예 의견. 근거는요? 강요 정도, 가담 기간, 피해 규모, 반성 여부. 4가지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 완벽한 정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선의 선을 긋는 것뿐이었죠. 조사실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오늘 조사가 끝났습니다. 78명 중 47명은 보호시설로, 15명은 구치소로, 16명은 법률 검토 대기 상태로 이동했어요. 문진국이 제 옆에 섰습니다. 경계를 긋는 일 쉽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민은 보호로, 죄는 법으로.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조사는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선 심리상담이, 법원에선 재판이, 그리고 우리 손엔 다음 작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문은 열렸지만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어요. 경계의 정의. 완벽하진 않지만 필요한 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작전명은 간단합니다. 귀가. TF 최종회의. 작전 개시 6주 후.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귀환 인원 78명, 추가 구출 23명, 총 101명. 기소 대상 15명, 보호 대상 68명, 법률 검토 18명. 압수 증거 1847점, 동결 자금 21조 원, 합동 단속 거점 11곳.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죠. 문진국 대장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합동 단속 4차까지 완료됐습니다. 잔존 거점 11곳 중 9곳 폐쇄, 2곳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추가 귀환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 현재 조사 및 보호 절차 진행 중입니다. 장도윤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금융 추적 최종 보고서. 21조 중 8조는 회수 완료, 나머지 13조는 추적 중입니다. 암호화폐 세탁망 핵심 브리지 7개 추가 차단.
카르텔 자금줄이 상당 부분 마비됐어요. 상당 부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뿌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리나 타나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메콩권 현지에서였죠. 내부 고발 네트워크가 새 정보를 확보했어요. 인접국 두 곳에서 유사시설 정황 포착. 규모는 작지만 같은 구조입니다. 철문, 대본, 할당량. 또 다른 공장들. 하나를 멈췄지만 다른 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상시 공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48시간 포위는 긴급 작전이었습니다. 효과적이었지만 매번 반복할 순 없어요. 이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교부 동남아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콩권 5개국과 실무협의체 구성 진행 중입니다. 분기별 정보 공유, 합동 단속 정례화, 피해자, 신속 송환 체계 구축. 6주 내 1차 회의 예정이에요. 장도윤이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금융 추적망도 상시화합니다. 동맹국 5곳과 실시간 정보 연동, 의심거래, 자동 탐지 시스템 구축. 21조 트리거는 일회성이었지만 이젠 일상이 됩니다. 문진국이 지도를 띄웠어요. 메콩권 전역에 빨간 점 17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의심시설 17곳 모니터링 중. 드론 감시, 위성 추적, 현지 협력망 가동. 움직임 포착 시 즉시 대응 체계 완료. 48시간에서 6주로. 긴급작전이 일상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미귀 환자 명단. 11명. 의들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11개의 이름. 신고 접수됐지만 위치 미확인, 생사불명.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101명을 데려왔지만 11명이 남았다면 작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린 계속 움직입니다. 문진국이 펜을 들었어요. 장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리나 타나가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전원 귀가.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101명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부는 치료받고 일부는 재판받고 일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11명은 아직 철문 안에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본부. 상시 공조체계 1차 예산 승인 완료. 48시간 긴급작전이 6주 상시 시스템으로 제도화됐다는 통보였어요.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1차 포위, 6주 상시화, 그리고 미귀 환자 끝까지 추적. 저는 TF 명패를 바라봤어요. 위기 대응 TF. 위기는 끝났지만 대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진국이 복도에서 걸어왔어요. 미귀 환자 11명 중 3명, 새 정보 들어왔습니다. 인접국 국경지대 의심시설. 내일 현지 당국과 합동 확인 예정이에요. 3명.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8명은요? 추적 중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빈 테이블, 꺼진 스크린, 정리된 서류들. 하지만 작전판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메콩권 지도, 빨간 점 17개, 미귀 환자 명단 11명. 저는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48시간 포위는 시작이었어요. 190명 투입, 21조 동결, 합동 단속, 101명 귀환. 하지만 진짜 약속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전원. 제 손이 작전판을 짚었어요. 대한민국의 작전명은 간단합니다. 귀가.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아직 철문이 닫혀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대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어요. 좌표가 찍히는 곳마다 깃발을 꽂을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깃발. 귀가라는 이름의. 작전은 끝났지만 약속은 계속됐습니다. TF 회의실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작전판의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1명. 그들을 위해
우린 다시 움직일 것이었어요. 끝까지. 전원.